소화빈혈과 식사관리 5편. 소화빈혈이 궁금해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소화빈혈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 5가지를 살펴보고 복습 퀴즈를 통해 소화빈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유를 섭취하는 아이들에게서 빈혈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세요. 모유에는 아이에게 좋은 면역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모유 속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영양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 철분의 체내 흡수율이 높다고 해도 모유 속 철분 자체의 함량은 매우 적기 때문에 영유아 빈혈은 실제로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기들은 태어나기 전 모체로부터 철분을 받아 몸속에 저장하고 나오며 이 철분 저장량은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점차 소진되므로 생후 4에서 6개월부터는 이유식을 시작하여 철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혹시라도 이유식 시작 시기가 늦거나 아이가 이유식을 거부하는 경우 철분 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빈혈이 나타날 위험이 높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도 많이 먹으면 독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먹어야 안전한가요?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식품으로 섭취하는 비타민C의 양은 아주 안전합니다. 또한 철분제에는 철분 체내 흡수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C가 소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독성이 나타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섭취량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의 경우 신장결석 증상이 있거나 철의 흡수가 증가되는 혈색소 침착증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을 때 과잉 섭취를 피해야 하며 과잉 섭취할 경우 부작용으로 구토, 복부 팽만, 복통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령별 비타민C 섭취 기준에서 상한 섭취량은 350에서 500mg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비타민C 급원 식품인 오렌지 주스 한 잔 100ml에는 44mg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만 1에서 2세 유아에게서는 권장 섭취량 이상의 함유량이지만 이 44mg 모든 양이 흡수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배설되는 점도 고려하여 섭취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유는 완전식품이라고 해서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유를 어떻게 먹이는 것이 좋을까요? 우유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비타민 B와 칼슘이 풍부해 완전식품이라고 불리우며 성장기 어린이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우유 속 철분 함량은 매우 적기 때문에 철분 급원 식품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우유만 많이 먹는 경우 키워 체중은 정상이더라도 철결핍성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유 200mg 속 철분 함유량을 알아보면 우유 200ml 한 컵 분량에는 철분 0.2mg이 들어있으며 동물성 단백질 식품에 함유된 철분과 비교하였을 때 우유 속 철분은 매우 적은 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기 아이의 바람직한 영양 상태를 위해 매 끼니 단백질 반찬 1가지와 채소 반찬 2가지 이상을 구성하여 골고루 먹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식단으로 하루 3끼를 섭취하면서 우유는 간식으로 하루 2컵 정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철보충제와 아연 보충제를 함께 복용할 경우 체내 철분 흡수율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연을 보충제 또는 농축 영양제로 섭취하는 경우 오히려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연과 철분은 모두 금속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몸속에서 서로 먼저 흡수되기 위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따라서 식품 속 함유된 소량의 아연은 철분 흡수를 도울 수 있지만 농축 영양제나 보조제와 같이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아연과 같은 영양 보충제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보충제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철분제를 먹더니 입 주변과 치아가 검게 되었어요. 왜 그런 것인가요? 철분제를 액상제제로 복용할 경우 입 주변과 치아가 검게 착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치아의 겉표면과 철분제 성분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일시적이긴 하지만 계속 방치하다 보면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약을 복용한 후 바로 양치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화 빈혈과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을 마무리하기 전 퀴즈를 통해 복습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 다음 식품 중 철분 흡수율이 가장 낮은 식품은 어떤 것일까요? 1번
돼지고기 등심, 2번, 달걀, 3번, 생선, 4번, 시금치. 정답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 4번, 시금치입니다. 보기에 제시된 4가지 식품은 철분이 함유되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등심, 달걀, 생선은 모두 동물성 식품으로 철분이 햄철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시금치는 식물성 식품으로 철분은 비햄철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동물성 식품이 식물성 식품보다 체내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이 아닌 시금치가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소화 빈혈과 관련된 영양소 중 가장 거리가 먼 영양소는 어떤 것일까요? 1번, 동물성 단백질, 2번, 철분, 3번, 비타민C, 4번, 지방. 정답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 4번 지방입니다. 빈혈 관련 영양소에는 철분, 단백질, 비타민C가 있으며 소화 빈혈과 가장 거리가 먼 영양소는 4번 지방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은 어떤 영양소일까요? 지방은 농축된 에너지원으로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습니다. 특히 필수 지방산은 유아의 두뇌 발달과 시력, 감각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소화 빈혈의 한 끼 식단 구성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은 햄버거와 감자튀김, 콜라로 구성된 패스트푸드 식단. 2번은 밥과 국, 고기 반찬, 채소 반찬으로 구성된 식단. 3번은 샌드위치와 우유 한 팩으로 구성된 식단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3, 2, 1. 정답은 바로 2번 식단입니다. 소화 빈혈에 바람직한 식단은 단백질 반찬과 채소 반찬이 골고루 구성된 2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요즘 아침 식사로 샌드위치와 우유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식단은 아니지만 단조로운 식사를 하게 되면 아이가 쉽게 허기질 수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와 우유는 간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장기 어린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빈혈에 대해 5편의 영상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소화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며 특히 매 끼니 단백질 반찬 1가지와 채소 반찬 2가지를 구성하여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 문구처럼 우리 아이들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지길 바라면서 소화 빈혈 식사 관리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